주제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된 경찰의 수사 상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벌어진 지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자, 3일. 우리한테는 그 3일 정말 너무 충격적이고 때로는 좀 불안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다행히 뭐 큰 문제 없이 수술을 마쳤다고 합니다만 상처 자체가 워낙에 심각했고 수술이 매우 위중한 수술이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자,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의 지금 좀 상태가 안정권에 접어드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는 관심은 도대체 범인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를 했는지, 혹시 공범이나 조력자는 없는지, 이 부분을 제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고 경찰의 수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이 수사 상황을 상당 부분 숨기고 있습니다. 공개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정치 테러일 수도 있지만 정치 테러를 넘어서 음모가 있을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 못하죠. 이게 뭐 국힘당 뭐 이런 사람들처럼 거대 정치 조직이 뒷배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이게 단독 범행일까라는 의혹은 계속 우리가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의문을 해소하는 데 가장 좋은 거는 경찰이 수사 상황을 공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선균 씨에 대한 수사는 그렇게 낱낱이 공개하더니 정말 실시간으로 생중계 방송을 하더니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상황이 지금 감감소식입니다. 대장동 수사할 때는 뭐 관련자들의 진술이 나올 때마다 단독 달고 이렇게 막 보도되지 않았나요? 근데 왜 이번에는 단독이 이렇게 안 나오는 걸까요? 이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첫 번째 주제,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이요, 이재명 피습 사건 수사 상황 왜 숨기나입니다. 자, 경찰은 숨기지 않는다라고 큰 소리 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숨기는 게 없다. 근데 숨기는 게 아니라면, 고의적으로 숨기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공개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공개해야 될 몇 가지가 전혀 지금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겠죠.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재명 대표의 오늘 현재 상황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대 병원에서 공식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가 어느 정도 위중한 것이며 그 위중한 상처를 어떻게 치료했다. 이 내용들이 계속 이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원래 어제 하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치료 상황, 이 공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아마 수술이 끝나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오늘로 공식 브리핑이 하루 미뤄졌다고 합니다. 서울대병원에서 공개한 바에 따르면요, 이재명 대표는 이 목에 있는 정맥, 그러니까 아마 심장에서 뇌로 연결되는 이 핏줄 있죠.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는데 이 정맥, 머리에 올라갔던 피가 다시 심장 쪽으로 내려오는 그 정맥,
이 정맥에 손상이 왔다는 겁니다. 칼 흉기로 이 정맥 부분이 찔렸고 그 결과 정맥의 한 60%가 손상이 왔다고 합니다. 9mm라고 그러는데요. 혈관이 9mm면요. 어마어마한 상처입니다. 혈관이 사실 지름이 커봤자 1cm를 못 넘어가요. 정말 1cm 이상 되는 혈관은 되게 크고 두꺼운 혈관이거든요. 근데 오늘 공개된 거는 9mm가 손상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의 정맥이 잘라질 뻔한 겁니다. 생명이 위협했던 거지. 만약에 그 정맥이 완전히 끊겼다면 진짜 위험했던 거죠. 지금 상태로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정맥에 손상이 왔다는 것은 피가 막 솟구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피가 그냥 콸콸콸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을 겨우 수습을 했고 수술은 잘 끝났으며 앞으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서울대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 요청이 있었다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논쟁거리, 논란거리를 한 방에 제압을 한 거죠. 별로 위급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헬기 타고 옮겨갔다는 둥 이런 이상한 개소리들이 있었는데 그 개소리들을 모두 일거에 잠재우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자, 일단 이 서울대 병원 측의 발표 내용을 일단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얘기를 이어서 나가 보겠습니다. 서울대 병원의 발표 내용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병원 이승기 교수입니다. 저는 서울대학병원의 혈관외과 전문의이고요. 현재 외과 과장하고 대한 혈관외과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재명 대표님의 수술을 집도하였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이 많은 사건이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도 좀 있어서 수술 전후 결과에 대해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술에 이르게 된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2021년도부터 서울특별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중증외상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이고요. 중증외상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상외과 세부 분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외상센터에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고요. 서울대병원에 외상센터가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건 당시에 이제 부산대 번역외상센터장과 당시에 서울대병원의 응급의료센터 당직 교수 그리고 외상센터 당직 교수와 연락이 돼서 이재명 대표님의 이송을 결정하였습니다. 당시에 목 부위에 칼로 인한 자상으로 인해서 송목정맥, 한자말로는 뇌경정맥이라고 하는 송목정맥에 손상이 의심되었고 기도 손상이나 송목동맥의 손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송을 결정했고 목 부위는 혈관, 신경, 기도, 식도 이런 중요한 기관들이 몰려있는 곳이어서 상처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깊이 찔렸는지 어느 부위를 찔렸는지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목 정맥이나 목 동맥의 혈관 재건수는 난이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그 수술의 성공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이고요. 따라서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고 저희가 중환자실과 수술실을 준비하고 정해진 대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수술 소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의 목비근 흉쇄유돌근이라고 한자말로 하는데요. 목비근 위로 1.4cm의 칼로 찔린 자상이 있었습니다. 근육을 뚫고 근육 내에 있는 동맥이 잘려 있었고 많은 양의 피떡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육을 뚫고 그 아래에 있는 송목정맥이 앞부분이 원주로 치면 60% 정도가 예리하게 잘려 있었고 피떡이 많이 고여 있었습니다.
송목 동맥은 정맥의 안쪽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다행히 동맥의 손상은 없었습니다. 주위의 뇌신경이나 다른 식도나 기도의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 감염이 우려돼서 충분히 세척을 진행하였고 그 찢어진 송목 정맥을 1차 봉합하여 혈관 재건수를 시행했습니다. 꿰맨 길이는 약 9mm 정도입니다. 추가로 근육에 고인 피떡을 다 제거하고 잘린 혈관을 클립을 물어서 다 결착을 하고 세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떡이나 구름이 수술 부위에 보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술 부위에 배액권을 집어넣고 상처를 봉합하였습니다. 수술은 1월 2일 14시 20분부터 16시 20분부터 18시까지 1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마취는 2시간이 걸렸습니다. 세 번째로 수술 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요혈관 재건술을 한 뒤에는 중환자실을 치료하는 게 원칙입니다. 수술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거나 혈전이 생기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고요. 다른 장기의 손상이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잘 회복하셔가지고 지금 수술 다음날 병실로 이송되었고 현재 순조롭게 회복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칼로 인한 외상의 특성상 추가적인 손상이나 감염 그리고 혈관 수술한 부위의 합병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과는 조금 더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리가 작다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거 원본 소리가 좀 작습니다. 제가 소리를 최대한 키웠는데도 소리가 좀 크게 나오지 않았고요. 특히 영상의 앞부분은요, 이렇게 녹음이 잘 안 된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좋은 영상을 좀 구해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약하면은 그렇죠. 상당히 위험한 수술을 했고 그리고 당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위중한 상태였다. 혈관의 60%가 잘려져 나간 상황이었고 그것을 복원하는 수술을 했고 수술의 성공 가능성이 그닥 높지 않아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중한 수술이었으며 이재명 대표가 상당한 생명의 위기를 넘겼다. 이런 얘기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에 여기에서 떠돌던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을 일거에 제압하는 그런 발표였어요. 그리고 부산대 병원에서 전원 요청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사실 논란이 끝나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이 적폐들은 정말 최소한의 예의나 인간성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막 그 생사의 고비를 넘겨온 그런 상황이잖아요. 보통의 경우라면 의심이 좀 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적어도 이제 막 그 고비를 넘기고 온 사람한테 이러쿵저러쿵 시비를 걸고 따진다는 게 왜 부산에 있지 서울로 왔느냐? 왜 차 타고 오지 헬기 타고 왔느냐? 이런 식으로 글쎄 그렇게 시비를 거는 게 과연 옳은 걸까요? 글쎄 인간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철없는 철딱서니가 없는 그런 애들도 아니고 좀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사회생활 좀 할 만큼 했던 사람이 이런 식의 행동을 한다는 게 저로서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서울대병원의 브리핑이 있은 뒤에도 마무리되지 않고요. 오히려 자꾸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료진이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부산대 의료진 몇 명하고요. 부산시 의사회에서 갑자기 이상한 성명을 발표했어요. 민주당을 규탄한대. 아니 지금 사람이 지금 생사의 고비를 넘기는 그 상황에서 무슨 규탄이야? 그러고도 의사가 맞나요? 자,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요. 부산시 의사회에서 오늘
아마 오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뭐 이재명 대표가 뭐 특권 의식을 가졌다는 등 막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청래 의원이 안 되는 걸 억지로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이송 요청을 했다는 등. 그런데 부산대 측에서는 그런 거를 원하지도 않았는데 천준호, 정청래가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 요청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지고 부산시 의사회는요. 지역 의료를 무시한 특권 의식이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부산시 의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발표한 사람들이 과연 의사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환자가 자기가 치료받고 싶은 곳에서 치료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상황이 상당히 위중했기 때문에 헬기를 타고 가는 게 뭐 그렇게 나쁜 건가요? 닥터 헬기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은 절대 이용할 수 없고 이재명 대표만 이용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탈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왜 특권의식, 지역 의료를 무시해? 아니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야 사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고도 니들이 의사니? 참 참담합니다. 참 지역의료 이러니까 지역의료가 더 문제되는 거고 지역의료를 믿을 수 없다고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환자를 치료하는 문제에 정치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예? 어떻게 정치적인 이유로 환자를 이렇게 비난하는 더군다나 생사를 막 넘어간 이런 환자를 비난하는 짓을 의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도 의사예요? 나 정말 놀랐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 아닌가요? 나 참. 자, 이렇습니다. 네. 잠시만요. 마이크가 또 빠지네요. 이렇게 오늘 제가 흥분을 할 것 같으니까 마이크가 이렇게 진정을 시켜주는 모양입니다. 자, 부산시 의사회에서 진짜 오늘 오후에 이런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규탄한대. 야,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를 규탄한다고? 의사가 할 일이에요? 헬기를 타고 왜 갔냐? 이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는데,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이재명 대표, 119가 제때 안 와가지고 23분 만에 겨우 구급차 타고 갔어. 특권 의식이 있다면 23분씩이나 환자를 길바닥에 내려다 놨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 가짜뉴스까지 해요. 정청래 의원이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거 가짜뉴스예요. 나는 전화한 적이 없어요. 정정을 요구합니다.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전화한 적도 없다. 누가 이런 헛소리를 하느냐? 누가 이런 가짜뉴스 내보냈느냐? 정정을 요구한다. 라고까지 발표를 했어요. 뭡니까? 부산대 의료원에서 지금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얘네들 지금 뭐 윤석열 정권한테 그렇게 잘 보이고 싶나? 윤석열한테 잘 보이려고 지금 이재명 일부러 공격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다 좋은데 지금 환자가 막 위험한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의사가 이래도 되나요? 자,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부산시 의사회는 뭐 하는 데인가? 자, 부산시 의사회에서 직접 공개한 내용들입니다. 뭐냐? 부산시 의사회가 2023년, 작년이죠. 작년에 우리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공개한 자료예요. 이 자료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월 26일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 취소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인 총궐기대회 간호법을 반대하자라면서 그 이유로 총궐기대회를 했대요. 아니 이 정말 황당한 내용 아닙니까? 우리 이 간호법이라는 거는 원래 이게 원래는 여야 합의로 추진되고 있던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를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뒤집은 겁니다. 약속을. 그리고 간호법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간호사들이 현재 맡고 있는 직무들 중에 법률상 맡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현실과 법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간호법을 개정하는 것이고요. 의료인 면허 박탈법이라는 것은 의사가 의료사고를 저질렀는데 그 의료사고를 저지른 의사도 면허가 박탈이 안 돼. 여러분 신해철 씨 아시죠? 신해철 씨가 왜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는지 혹시 아세요? 예, 의료사고를 상습적으로 저질렀던 사람이 또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 면허가 박탈이 안 됐거든. 솔직히 의료인 의사 면허 박탈법 이거는 의사들이 자기들이 지어 놓은 이름이고요. 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신해철 예방법이었어요. 신해철 방지법이었어요. 신해철과 같은 그런 의료사고, 그런 사고가 안 나오게 하려면 의료사고를 여러 번 저질렀던 사람은 다시는 의사를 하면 안 되게끔 의사 면허를 박탈하게끔 하는 그 법입니다. 근데 그 법을 반대하겠다고 총궐기 대회를 했대. 자, 이것만 그랬으면 제가 말도 안 해요. 근데 얘네들 이 의사들은 부산시 의사에는 지난해 거의 1년 내내 데모만 하고 다녔나 봐. 또 있어. 자, 제1차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규탄 집회 3월 16일 날 열었네요. 자, 또 있습니다. 자,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규탄 집회. 자, 이게 또 언제? 3월 23일 날 열렸어요. 자, 결국에 뭐다? 예. 첫 번째 집회가 2월 26일이었고, 그 다음에 3월 16일, 3월 23일, 자, 한 달 사이에 3번씩이나 의사들이 병원문 걸어 잠그고 데모하러 나온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간호법 의료인 면허 박탈법 처리 규탄 400만 보건의료인 총파업 결기대회. 참네. 진짜 결국에 의료사고를 저지른 의사들의 밥그릇을 지켜주기 위해서 의사들이 사고 친 그 수준 이하 함량 미달 의사들의 면허를 지켜주기 위해서 의사들이 통째로 병원문 걸어 잠궜다. 이 얘기죠. 자, 또 있습니다. 예. 자, 뿐만 아니라, 자, 어떤 것도 있느냐. 예. 그 다음 제1차 간호법 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입법독재 규탄대회래요. 예. 그 다음에 제2차 규탄대회, 민주당 규탄대회까지 했어요. 자, 2월 26일부터 5월 11일까지 약 2달 반 동안 모두 몇 번? 네, 모두 6번의 데모를 했어요. 병원문 걸어 잠그고 민주당 규탄만 하러 다닌 거야. 이런 의사들이 이번에 또 이재명 대표를 시비를 걸고 나선 겁니다. 얘들이 의사 맞아요? 얘들은 의사가 아니라 정치꾼이에요. 정치꾼들. 정치꾼들이 참 정치를 한 거죠. 그래서 가짜 뉴스를 계속해서 유포하고 의사가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게 의사입니까? 예? 이게 의사예요. 정치꾼 중에서도 제일 하급 중에 하급 아닌가요? 이런 자들한테 우리가 의사 면허를 계속 남겨줘야 되나요? 정말 화딱지가 납니다. 화딱지가 나. 예? 이러고도 의사야? 나 진짜.
기가 차죠. 예,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예. 자, 아, 자, 상황이 이렇게 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의사가, 글쎄,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해도 되는데, 굳이 바득바득 우겨서 서울에 왔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더군다나 생명의 위험한 고비를 넘긴 사람이잖아. 그리고 생명이 위급했다, 위독했다라는 거를 다른 의사가, 서울대 병원 의사가 공표를 했잖아. 근데 그 상황에서 바득바득 왜 서울 갔냐? 이거는 우리를 무시한 태도야. 요렇게 해야 돼? 그러고도 의사야? 그러고도 의사냐고. 예?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의사가 정치를 하고 설칠까요? 왜 지금 이 시간에? 저는 여기서 또 다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아시다시피 오늘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암살범, 그 테러범이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고요. 실제로 구속영장이 오늘 발부가 됐습니다. 이 범인은요, 8쪽짜리 변명문이라는 거를 제출을 했대요. 근데 8쪽짜리 변명문에는 반성은 없다고 하죠. 반성은 전혀 없고 범행 전에 미리 써뒀던 변명문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신나게 써놨던 거라고 합니다. 구속심사는 그래서 20분 만에 끝났다고 해요. 그리고 구속영장은 발부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였습니다. 현행범이잖아.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재범의 우려도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충분한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 사람이 이번에 구속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이 8쪽짜리 변명문이에요. 8쪽짜리 변명문, 이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미리 다 써둔 거래. 기자들이 묻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뭐 공범이 있나요? 이 범인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 내 변명문에 다 써뒀고 그 경찰한테 제출했으니까 그거 알아보라고. 뭐예요? 내가 쓴 변명문을 공개해달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경찰은 뭐 하고 있다? 변명문 내용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범인이 변명문을 제출했다는 얘기까지도 안 했어요. 안 하고 있다가 이 범인이 오늘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나오면서 기자들한테 한 얘기야. 범인의 입으로 나온 얘기예요. 왜 경찰은 이걸 숨기고 있을까요? 자, 이 범인을 한번 잘 봐주세요. 경찰에 둘러싸여서 지금 법정에 들어가고 법정을 나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고개를 들고 있죠. 오히려 주변에 있는 경찰은 마스크를 쓰고 얼굴 노출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고개를 더 빳빳이 들고 있어. 엄청 자랑스러워해. 죄책감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확신범이죠. 이런 부분을 확신범이라고 그럽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 실정법상 범행일지언정 다른 이유 또는 대의에 충실한 정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확신범이라고 얘기하는데 확신범이죠. 정신병적인 문제가 있느냐? 뭐 그런 거는 없다고, 없어 보인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사람은 정신병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신이 이재명을 죽여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대의를 완수한 겁니다. 마치 폭탄 테러범이 나는 대의를 위해서 폭탄 테러를 한 거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궁금해지는 것이 변명문입니다. 전혀 반성하는 기미도 없고 자신의 행동을 오히려 떳떳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이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이 자는 분명히 자신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변명문에 상당히 많이 써놨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전혀 경찰은 공개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변명문이 있다는 것도 범인의 입을 통해서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변명문은 물론이고요. 범인의 이동 동선이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행적이 전혀 안 나왔어요. 자, 비슷한 다른 사건에서 범인이 어디에서 칼을 샀고 어떻게 이동했고 어떻게 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이동 동선은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대형 사건의 경우는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그 행적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몇 년 전 리퍼트라고 하는 미국 대사가 칼 때문에 이렇게 테러 당했던 기억나시죠? 커터칼, 그때도 커터칼이었잖아. 커터칼 테러 당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자, 사실 그 리퍼트 대사가 크게 많이 다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경우에도 상처가 좀 깊어가지고 동맥을 건드릴 뻔했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리퍼트 대사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처럼 하나하나 물고 늘어지면서 왜 그 병원에 갔냐? 왜 우리 병원은 무시하냐? 왜 헬기 타고 갔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었나요? 없었죠. 아무도 그걸로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죠? 자, 그리고 그 사람이 범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칼을 샀고 어떻게 접근했고 너무나도 생생하게 나왔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다 나왔어요. 근데 왜 이번에는 공개가 안 되지?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의심을 품고 싶은 거는요. 가덕도가 범행 현장이라는 겁니다. 이 가덕도는요. 차량 없이 접근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중교통이 그렇게 원활한 곳이 아니에요. 지금은 다리가 놓여져 가지고 그나마 차가 드나들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 차로 들어가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만 여기가 대중교통이 그렇게 원활한 곳은 아니에요.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그 자리까지 갔을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울산에 갔다가 부산에 와서 또 가덕도까지 갔다고 하면은요. 자,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김해나 부산 사상, 북구 이쪽에서 하루 숙박을 하고 이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북구나 사상구에서 가덕도 들어가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자기 차로 가면 2, 30분이면 가지만 버스 타고 간다고 할 경우에는 만만치 않은 거리예요. 그리고 그 연결교통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버스를 갈아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게 아니라면 택시를 타고 들어갔을 텐데, 자, 그 이동 동선이 왜 안 나올까요? 자, 이 이동 동선이 나와야지 공범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이 됩니다. 근데 지금 경찰은 부랴부랴 공범 없다라는 식으로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헬기 타고 갔네 어쨌네 하는 이런 부차적이고 엉뚱한 얘기를 가지고 지금 논란을 만들고 있는 거죠. 서울대병원에서 논란을 딱 종식시켜 줬는데 부산대 병원하고 부산시 의사회가 다시 논란을 불지피는 그런 형국입니다. 뭐야 이거? 정작 중요한 범인의 행동 반경에 대해서는 숨기고, 어떻게 보자면 지금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환자가 위급한 상황, 위중한 상황을 겨우 넘겼는데 그 위중한 환자 보고 너 왜 서울에 갔어? 너 부산에서 안 있고 왜 서울로 갔어? 이런 식으로 굳이 따져야 되겠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정말로 그냥 뭔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없는 의혹이라도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일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 범인의 행적 가운데 정말 충격적인 행적도
이번에 같이 드러난 게 있죠. 범인 행적 중에 제일 충격적인 게 뭐 여러분 뭐였습니까? 예. 칼을 휘두르는 듯한 그 칼을 휘두르는 것을 연습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실제로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자, 그 부분이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장면. SBS에서 나온 부분이죠. 예. 칼을 휘두르는 듯한, 칼을 연습하는 듯한, 범행을 연습하는 듯한 이런 행동 아닙니까? 자, 이런 행동을 벌였다는 것이 확인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공범이 없다라고 지금 넘어갑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 엉뚱하게 헬기가 어쩌네, 왜 서울을 갔네, 이런 걸로 시비를 걸어야 될까요? 예. 자, 제가 볼 땐 이 모든 과정이 뭔가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양상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전형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범행 그 자체에 지금 시선이 맞춰져야 되고 사건에 관심이 집중이 돼야 되는데 뭐 왜 서울로 갔니? 예? 왜 부산에서 안 하고 서울로 갔니? 이따구의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것도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 폐륜 아닙니까? 저는 이게 폐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달리 폐륜이 아니라 이런 게 폐륜인 거예요. 자, 이거 뭔가 의도가 있다는 생각 저만은 드나요? 참 답답합니다.